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조금 일찍 켰습니다. 왜 일찍 켰냐? 너무 피곤해서 가버릴 것만 같아서 하고 잠들고 방송 실시간 못 맞추고 계속 자버릴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일찍 켰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오늘 쇼츠 영상이 안 올라갔는데 왜 안 올라갔냐면 어제 약간 대대적으로 방 구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쇼츠 영상 만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수다. 아니 그저께 제가 쉬면서 휴방이었잖아요. 휴방이었어가지고 쉬면서 그냥 하루 밤 새고 아침에 자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어제가 그거였단 말이죠. 월급날이었단 말이죠. 월급으로 딱 이제 모니터를 하나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하면서 아무래도 모니터, 서브 모니터 하나쯤 있으면 좋으니까 서브 모니터 하나랑 모니터 암 같은 거 2개, 모니터 암 2개에서 원래 쓰던 모니터랑 새로 사는 모니터에 달려고 막 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책상에 모니터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리가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집게가 안 찝혀요. 책상에 집게를 찝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책상도 사야 되나 하다가 아빠 거랑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빠 거랑 책상을 바꾸기로 해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뮤직쿠스라는 방음부스에서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뮤직쿠스라는 방음부스를 좀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가구를 바꾸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되게 힘들었어. 되게 힘들고 그리고 좀 가구 배치를 바꿨어야 돼가지고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래. 아침에 딱 이거 책상 집게 안 찝히는데 아빠 거랑 바꿔야겠다 하고선 바로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천을 했거든요. 그거 하느라 한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후 4시까지 밤샌 상태로 가구들 싹 옮기고 짐 정리하면서 막 그리고 끝나니까 이제 대충 몇 시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시에 잠에 들었어요. 기절하듯이. 겁나 졸려가지고 4시에 자고 일어났는데 몇 시에 일어났더라? 한 8시쯤 일어났나? 아마 8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개뻑뻑하고 아픈 거예요. 눈이 완전 새빨갛게 충혈이 돼갖고 자고 일어났는데 더 이상해진 거야. 눈 상태가. 겁나 당황했잖아 나. 그래서 세수 한번 하고 그래서 물로 세수를 한번 했는데도 계속 막 이물감이 있어.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고 뻑뻑하고 아프고 그래서 아빠 거에 또 아빠 찬스로 아빠의 인공 눈물을 빌려 썼습니다. 인공 눈물 쓰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좀 그렇긴 했는데 눈이 좀 아프긴 했는데 뭐 참을만 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침에 시켰던 모니터랑 모니터암 그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설치 또 해주고 모니터 설치하고 막 세팅 이것저것 설정하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와 근데 테스트를 해보는데 진짜 멀미가 오지게 나는 거 있죠.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듀얼 모니터를 처음 써봐서 그런 건지 와 진짜 멀미가 오지게 나서 토할 뻔했어. 원래 왼쪽 모니터 서브 모니터를 세로로 돌려가지고 쓰려 했거든요. 비번 모드로. 근데 세로로 돌리니까 멀미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약간 CG직 스튜디오 같은 거 비율이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실 세로로 쓰려고 모니터암을 산 거거든.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니터암 세로로 안 써도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가로로 쓰게 됐습니다. 서브 모니터도. 그래서 어제 진짜 피곤해서 그것까지만 하고 그냥 진짜 빨리 자려고 했거든요. 빨리 자려고 하는 순간
원래 평소에 진짜 그런 일 별로 없으신 아버지께서 맥도날드 안 먹겠냐고. 하하. 원래 야식 진짜 안 드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나는 또 맥도날드 못 참지. 맥도날드 보내주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이걸. 맥도날드 못 참지 하면서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버거 세트를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또 잠이 좀 안 오잖아. 먹고 나서 바로 자기 좀 찝찝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핸드폰 좀 보다가 양치하고 그러고 잤죠. 그러고 잤는데 한 4시쯤에 잤거든요. 3시, 4시? 몇 시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한 3시, 4시쯤이었어. 그래서 3시, 4시쯤에 밤에 들어가지고 일어났는데 6시였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잔 거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눈을 진짜 잠깐 감았다 떴던 거.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데 보이잖아요. 그런 밈. 아, 피곤하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다 하고선 침대로 딱 점프해서 뛰어 들어갔는데 바로 일어나면서 아침 되면서 눈 번쩍 뜨이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그 막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약간 있긴 했지만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좀 잠을 잤다는 느낌이 되게 막 드는 그런 하루하루였는데, 와, 진짜 아까는 오늘 아침에는 진짜 잠을 아예 안 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방송해야지 하고선 6시니까 내가 원래 7시에 방송 키니까 빨리 밥 먹어야겠다 하고선 밥을 먹으려고 했죠. 먹으러 준비를 했죠. 근데 분명 어제 엄마가 오늘은 삼겹살에 미나리 남은 거 해가지고 먹자고.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거야. 엄마도 자고 있고 아빠도 자고 있고 누나도 자고 있고 강아지도 누나 옆에서 자고 있고. 아이, 뭔가 이상하긴 한데 날 빨리 밥 먹고 방송해야 되니까 아, 많이 피곤했나? 누나 알바 가는 날이었거든요. 누나 알바 갔다 와서 많이 피곤했나? 엄마 일 갔다 왔나? 엄마가 그 간호사신데 밤에 심야 근무를 하셔가지고 엄마 일 갔다 와서 피곤하신가? 이러면서 엄마가 삼겹살 먹자고 했지만 미안한데 나 방송해야 되니까 그 라면 먹어야겠다고 엄마한테 라면 먼저 밥 먹을게요 하고선 먹고 이제 방송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깨달은 사실 하나가, 아, 지금 아침 6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죠. 아니, 되게 당황스럽어. 내가 방송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해서 아니, 지금 설마 오전인가? 싶어가지고 이거 확인을 해보려 하는데 핸드폰 시계에 그 오전 오후가 안 뜨는 거 있죠. 그래서 한참 당황했어. 밖에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 아니, 원래 이 시간대에 이 정도 밝았나? 아니면 아침이라 밝은 건가? 이거 엄청 헷갈리고 막 엄청 피곤했어가지고 인지 상태가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어요, 저.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인하려고 한참을 헤맸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 그러고선 유튜브 커뮤니티에 유튜브 게시글에 글을 썼죠. 그런 게시글을. 근데 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아서 아쉬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안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14시간 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게시글에 오늘 14시간 잤네. 미쳤네. 도대체 잠을 얼마나 많이 쳐자는 거냐라고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2시간 잔 거였더라고요. 2시간, 14시간. 14시간 잔 줄 알았는데 14시간에서 2시간 빼가지고 12시간 빼가지고 2시간. 아까 낮에는 뭐 했냐? 아까 낮에는 닌텐도 스위치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1을 제가 누나한테 1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아무래도 이 닌텐도 스위치 2가 뭔가 계속 너무 탐나는 거예요. 방송에서 동키콩 반환자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스위치 1 팔고
189 받은 돈 합쳐가지고 스위치2를 사자 해서 1을 이제 중고 거래하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나는 중고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그랬어.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사진 찍는데 굉장히 정성 많이 들이고 포장하는데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어. 그래서 거의 새 상품과 비슷한 구성이 됐어. 그 포장 자체는 진짜 새 상품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동안 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키콩 반환자 나오면은 동키콩 반환자 게임을 할 거라고 예고를 해두겠습니다. 아무래도 하게 되지 않을까 예고를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에다가 스위치 OLED 버전에다가 링피트 풀세트 거기에 메트로이드 드레드 칩 게임 칩까지 해가지고 30만 원에 올려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비싸게 올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잘 모르겠어. 좀 비싸게 올린 느낌이라서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야 돼. 이게 팔려야 내가 스위치2를 사든 말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게임 티어표 만들기 할 겁니다. 게임 티어표를 왜 하냐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명작 심사를 정기 콘텐츠로 하겠다고 직접 만든 게임 시트를 가지고 평가를 한 영상을 쇼츠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반응이 그 유효 조회수도 엄청 낮은데 실효유도 막 몇 개 찍히고 실효유가 그렇게 찍히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 찍혔다고 해봤자 한 3개, 4개, 5개? 뭐 아무튼 그쯤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실효유 받으니까 되게 약간 좀 충격적인 느낌도 있긴 하고 아무튼 그래서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 생각한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왜 반응이 안 좋았는지 생각을 해본 분석을 해본 제 나름대로 그 이유가 4가지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게임 명작 심사 시트의 디자인이 구리다. 제가 만든 심사 시트 가지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디자인이 좀 구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보여드릴까요 한번? 이거다. 이거거든요. 아니 이게 근데 나도 내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디자인이 좀 구리긴 했었어. 근데 뭔가 이 디자인 계속 바꾸려고 코딩하는 것도 힘들고 뭔가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디자인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냥 썼단 말이죠. 근데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좀 디자인이 별로라 그랬는데 디자인이 일단 첫 번째 문제였어. 좀 구렸다 디자인.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아무래도 이게 좀 클 것 같은데 게임 평가 영상이면서 이 심사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뭐 하면 몇 점. 원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점수를 매길 땐.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그냥 내 느낌대로 내 필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only my 주간이라고 해놓고 이제 주제를 명작 심사라고 잡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반감이 들고 생각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쇼츠라서 모든 평가 내용이 들어가기 힘들었다. 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길게 1분을 꽉 채워서 나가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제 편집 능력으로 좀 살리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른 템포로 빠르게 만들려다 보니까 누락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거나 납득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문제는 편집을 못했다. 쇼츠다 보니까 초반
이 임팩트가 좀 강해야 되는데 초반 임팩트가 약했고 일단 초반 임팩트가 약했고라기보다 좀 보기 싫게 만드는 초반 임팩트였던 것 같아. 심지어. 그리고 편집을 일단 못하기도 하고 세 번째 이유에서도 말했었죠. 편집을 내가 못해가지고 빠른 템포로 하려다 보니까 좀 안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네 번째 이유랑 직결이 되는 거죠. 그 좀 연관이 있는 이유죠. 아무튼 그래서 좀 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좀 바꿨어요. 원래는 좀 구체적인 평가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 시트를 만든 거였고 그러면 너무 무거운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내 주관적인 느낌을 가볍게 전하자. 좀 그 심사 시트는 무겁고 티어표로 좀 가볍게 한 줄 평만 딱딱 말해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 티어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게임 한 개를 끝낼 때마다 가볍게 진짜 가볍게 평가하고 티어표를 짤 건데 오늘은 그동안 했던 게임들을 한 번에 티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게임들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밀리니까 계속. 자, 그럼 이제 슬슬 해볼까요? 방제 좀 바꿀게요. 게임 티어표. 내가 지금껏 한 게임 티어표 만들기. 많지 않음. 그리고 꾸준히 할 거임. 장기적으로 만들 거임. 장기적으로 만들 거임.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티어표를 짤 게임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 티어표는 지극히 제 주관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작품 포탈. 이 포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포탈은 사실 그렇게 막 평가할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말 잘 만든 퍼즐 게임이죠. 포탈건을 이용한 신박한 퍼즐들이 되게 많았고 좀 재밌었어요. 아무튼 참신한 그 퍼즐들이. 근데 아쉬운 점은 약간 쉬웠다.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퍼즐 좀 분량도 적었다. 재밌는데 너무 재밌게 했는데 분량이 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또 얘기하자면 하나 빠뜨린 장점, 포탈의 장점. 이거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퍼즐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단계를 나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는 그 스토리 떡밥들 있죠. 스토리 떡밥들도 나오고 스토리 진행도 되는 이게 되게 몰입도 되고 흥미진진했다. 퍼즐과 스토리의 이 퓨전이 맛있었다.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명작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탈. 뭔가 좀 되게 혁신적인 게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딱 수작 정도면 괜찮다. 자, 다음 라이즈 오브 P. 피의 거짓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이 피의 거짓은 피노키오를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좀 친근하고 참신합니다. 진짜 참신하다고 느껴졌던 시스템이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 점점 더 인간성을 갖게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약간 인간적이게 인간도가 높아져. 인간도라고 하는 게 맞나? 인간 게이지. 아무튼 그 인간 게이지가 높아져서 이 분기점이 나뉘어요. 엔딩 스토리 분기점이 나뉘는데 그게 정말 참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 시스템 말고도 보스 잡는 것도 그냥 재밌었고 보스랑 스토리가 그냥 모난 곳 없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보스 평이 진짜 어렵다는 평가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이 너프가 좀 많이 된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진짜 뭐 쌍욕 나올 것 같은 보스들이 몇 있긴 했는데 조력자랑 같이 하면은 그래도 좀 맛있게 배웠습니다. 그 인형의 왕이랑
무슨 번개 쓰는 제우스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번개 쓰는 제우스랑 늪지대 어쩌고 그놈들 그 세 놈들 진짜 겁나 어려웠는데 그래서 피거짓도 한 수작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명작 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포탈보단 앞에 두겠습니다. 포탈보다는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 그래픽이나 음향도 나쁘지 않고 좋았고 다음 투더문. 투더문은 제가 게임하기 전에 봤던 평가들이 있어요. 약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스토리 좋다, 감동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봤었는데 딱 그 평가들이 알맞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딱히 평가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 스토리가 되게 매끄럽게 이어져요. 스토리가 되게 매끄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 내내 지루하지가 않아요. 뭔가 계속 흥미로운 사실들이 새로 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면서 약간의 반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감동 스토리도 정말 있고요. 근데 감동적이긴 한데 별로 울 타이밍은 없더라고요. 약간 일부러 울 타이밍 없게 만들어둔 건가? 암튼 울 타이밍이 없었어.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진짜 재밌긴 했는데 약간 게임을 한다기보단 스토리를 본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보다 스토리의 비중이 너무 치우친 느낌. 그래서 한 범작 정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범작에 두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 산나비. 산나비 이거 제 인생 명작입니다. 진짜. 산나비는 그냥 레전드 작품이에요. 제가 스토리 게임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게임이거든요. 내가 어쩌다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이 게임 덕분에 스토리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됐어. 어느 정도. 원래 스토리 게임은 1도 안 했었는데 이 게임은 제가 하면서 엔딩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진짜 소리내서 울었어. 근데 내가 방에서 게임하는데 밖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실에 막 아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게임하면서 그런 우는 소리 나면은 쪽팔리니까 입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입 틀어막고 이 게임하면서 울었거든요. 스토리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게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야. 이 산나비가. 이 분위기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픽도 이 도트로 하나하나 찍은 장인정신 그래픽이 굉장해요.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할 때 약간 아쉬웠던 점이 분량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했던 맵들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좀 분량이 이쪽 분량은 좀 뺐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은 내가 그때 이제 슬슬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싶어서 똥을 참고 이 엔딩 보고 나서 똥을 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 수도 있어요. 네, 똥 진짜 마려운데 엔딩 그냥 흐름 끊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스택 배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참고 했거든요. 이 게임.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적으로 완전 완벽하고 게임도 재밌어요. 이게 내가 뭔가 잘하는 듯한 느낌이야. 이 게임을 잘하고 멋있게 보이고 내 플레이가 멋있게 보이는 게임 진짜 재밌는 거 아시죠? 그런 게 헬저 되게. 그래서 이 게임 저는 명작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주관적인 게임 티어 리스트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산나비 진짜 재밌었어. 자, 다음 서브노티카. 자, 서브노티카는 가장 최근에 한 게임이죠. 제가 방송에서. 근데 이 게임은 설명하자면 진짜 너무 불친절한 게임이에요. 튜토리얼도 딱히 없고 진행 순서도 없으며 맵도 없고 그러니까 맵이 지도도 없고 인벤토리 용량도 적어. 근데 인벤토리 용량도 적으면서 파밍을 오지게 시키는 게임. 파밍 엄청 많이 시키는 게임. 근데 인벤토리 용량도 적고 파밍도 오지게 많이 시키는 게임인데 가방까지 없어. 가방 아이템까지.
솔직히 이 게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도 많고 지형들도 막 어디였더라 하면서 아이템 파밍하는 것도 힘들지. 근데 또 불친절하기에 매력이 생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진행 순서도 없고 맵도 없기에 약간 탐험하는 재미가 가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불편한 부분들을 기술을 찾아 발전시켜가며 개선해 나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초반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약간 좀 편해지는 게 있어. 기술이 발전은 돼가면서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형도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저것 돌아다닌다. 진행 순서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명체들, 새로운 생명체들을 찾는 재미도 있고 그 지형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스토리도 뭐 재밌어요. 스토리도 있고 진행 순서는 없다 했지만 스토리는 있습니다. 암튼 좀 재밌습니다. 근데 불편하다. 이 PDA가 좀 게임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약간 뭘 해야 될지 힌트를 주는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아이템을 못 보고 놓치면 한참 헤매야 돼.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그래서 범작. 솔직히 이 게임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작은 못 주겠어요. 수작은 못 주겠어. 진짜 이 게임만의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 그 불편함과 불친절함을 생각하면 수작은 못 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포탈2. 아까 포탈 평가했었죠. 이번에 포탈2를 평가해보자면 포탈2는 멀티거든요. 친구랑 하는 협동게임. 포탈1은 혼자 하는 거고 포탈2는 친구랑 하는 거라서 친구랑 하는 게임이다 인 만큼 그 진짜 2배가 되는 재미가 2배가 되는 게임이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다양한 기믹이 참신하게 다가왔고 약간 포탈에선 재밌음에도 난이도가 살짝 아쉬웠는데 난이도랑 그 분량이 살짝 아쉬웠는데 포탈2는 난이도도 굉장히 맵고 분량도 충분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약간 이 포탈1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딱 보통 2편은 졸작이기 마련인데 포탈2는 더 재밌었어요. 훨씬 재밌었어 난. 이 친구랑 헛짓거리하는 재미도 있고 협동하는 재미, 배신하는 재미도 있었어. 그런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근데 이 게임에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에서는 스토리 비중이 꽤 컸거든요. 근데 포탈2에서는 이 스토리 비중이 좀 적더라고요. 스토리 되게 좀 기대하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1 깨고 나서 근데 스토리가 좀 적더라고요. 그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 게임은 명작에 들어갈 수 있다. 난 이 게임을 명작으로 쳐주겠다. 다음 게임은 엘든링으로 가겠습니다. 엘든링 마찬가지로 불친절한 게임입니다. 아까 서브노티카처럼 이 게임 길도 어렵고 시스템도 너무 많아요. 약간 무기 전회라던가 영체 강화 그리고 그 특성에 맞춰서 무기가 잘 맞는 것도 있잖아요. 더 세지는. 이게 뭐였더라?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신비 찍는 그런 것도 있고 신비를 레벨업 해야 되는 그런 메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해.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튜토리얼을 못 보고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그 나중에 안 사실인데 구덩이에 뭐 들어가면 튜토리얼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저는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라곤 기능도 없이 멀기트까지 멀기트 깨고 나서 알았어. 라곤을. 암튼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튜토리얼도 없었어가지고 진짜 더 어려웠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웠다. 길도 진짜 제가 길도 어렵다 했는데 도읍 로데일이라는 맵이 있거든요. 도읍 로데일은 진짜 길을 어떻게 찾으란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
한참 찾다가 못 찾아서 공략 보고선 찾았습니다. 결국에 거기는 그 길은. 근데 또 서브노티카도 불친절함이 장점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엘들링도 그래. 엘들링도 이 불친절함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오픈월드 특유의 게임의 자유도와 세계관 몰입도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다. 약간 그 분위기가 아포칼립스 느낌이 나잖아요. 엘들링이. 그냥 아포칼립스인가? 그 세계관의 몰입을 더 잘 시켜주는 느낌이었어. 불친절함이. 친절했으면 오히려 그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아. 나의 감정을 조종했다, 저 녀석이. 감정 조종. 그리고 내가 계속 지금 불친절하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외에도 약간 스토리적 떡밥이 은근하게 나오면서 이것도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줬고, 그리고 무기를 파밍하고 뭐 무기 전회 같은 거 많다 했는데 그런 거 무기랑 이 메타 맞춰가는 재미도 상당했고, 보스의 연출을 보고 보스의 보스를 공략하는 재미도 재밌었고요. 이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가장은 아니고 정말 방대하다고 생각되는 장점, 콘텐츠량이 진짜 방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게임이 스토리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보스도 그렇고 던전 개수가 겁나 많잖아요. 보스도 그냥 메인 보스들도 겁나 많은데 던전들도 겁나 많단 말이지. 맵도 겁나 넓고. 이게 진짜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재밌는 점. 콘텐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엘들링은 명작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몇 등 해줘야 될까? 산나비랑 포탈 중에. 근데 난 솔직히 산나비가 그냥 1등이긴 해, 나한테는. 그럼 포탈보다 위냐 아래냐? 이걸 고려해보면 근데 포탈도 진짜 재밌었긴 하단 말이죠. 이거 되게 고민되네. 포탈 대 엘들링. 살짝 서로 결이 되게 달라가지고 장르가 달라가지고 고민하게 돼. 뭐가 더 좋았는지. 근데 저는 포탈2를 위해 줄래요. 아무래도 친구랑 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좀 막 재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포탈2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친구랑 막 허짓거리하고 있으면 재밌고 그런 게임이라. 자, 다음 패럴드요. 패럴드도 제 인생작이긴 합니다. 포켓몬 짭이라고는 하지만 포켓몬보다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 이 게임 또한 오픈월드의 자유도와 맵의 방대함으로 탐험하는 재미가 상당하죠.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이 각 지형에 사는, 각 지형에 맞는 펠들을 구경하고 잡고 강해져가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말하는데 왜 패가 여기 명치 이쪽이 좀 아픈 것 같지?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여기가 살짝 불편하지? 또 그저 약간 전투적인 측면에서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발전이 함께하고 새로운 필드를 수집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게임이 나온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다 뭔가 재밌는 요소들밖에 없어, 이 게임은. 그리고 또 이 게임의 브금이나 효과음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게임의 분위기에 딱 맞는 인상 깊은 브금과 효과음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패럴드도 명작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포탈 위 산나비 아래. 패럴드 진짜 재밌었거든요. 얘는 혼자 하는 게임인데도 친구랑 하는 게임보다 훨씬 재밌었어. 참고로 패럴드 엔딩은 안 봤다는 사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티어 리스트, 티어표 짜기 끝났고요.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이미지 한번 하고 세이브. Please add a title to your tier list. 1차 티어표
뭐야, 이거 저장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됐다. 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 게시글에 또 뭔가 올려놨거든요? 아까 제 방송에 제가 제목에 방제에 써놨던 건데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봐달라고. 근데 과연 이 반응이 있었는지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궁금해가지고. 아무도 없구만. 아쉽네. 근데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잠도 못 자기도 했고, 말을 할 때마다 뭔가 명치 쪽이 아파오는 느낌.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원래 오늘 이 티어표 짜기 하고 배그 좀 하다가 갈 생각이었습니다. 약간 서브노티카 같은 대작 한번 했으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배그로 환기 한번 시키려 했거든요, 방송. 근데 너무 피곤하네. 오늘 또 쇼츠 달려야 되거든요. 쇼츠 또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또 쇼츠 열심히 만들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오늘 쇼츠 처음 쉬었어. 처음 쇼츠 안 올린 날이야. 처음 올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2, 3주. 영상은 20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 3주 됐나 그럼? 3주 된 것 같은데 그럼.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